여기 잘 해놨다. 에어컨도 있고 분기도 있고 다 돼 있네. 그러게요. 이거 작아 보인다 이게. 아 이거 원래 이름. 딱 좋네. 네. 자, 우리 서양 철학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철학의 4대 주제, 형이상학, 인식론, 논리학, 그리고 이제 가치론, 윤리학까지 했고요. 철학의 분류에 들어가서 형이상학, 그다음에 인식론, 논리학, 가치윤리,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은 고대, 중세, 근대, 그죠? 지리, 서양, 동양, 영미, 독일, 인도, 중국 이렇게 분류하고 대상을 과학, 법철학, 정치철학, 언어철학, 경영철학, 사회철학, 역사철학, 그리고 경험주의, 합리주의, 이제 사상, 공리주의, 실존주의, 기능주의, 분석주의, 구조주의. 요즘에 뜨는 게 구조주의예요. 구조주의. 자, 그리고 이제 넘겨서 3, 4페이지 보면 이제 시대별 계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큰 인물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탈레스, 그 탈레스 물로, 그다음에 프로타고라스 수학자죠. 예. 그다음에 논리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의 거의 중심 공자 맹자예요. 서양 철학 공자 맹자가 이제 소크라, 플라, 아리. 그래서 이제 뭐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죠.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르네상스에 오면서 갈릴레이, 뉴턴, 데카르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데카르트. 그다음에 베이컨, 먹는 거 아니고요. 베이컨, 프란시스 베이컨. 그다음에 마키아벨리, 군주론, 몽테스키웨 이렇게. 예, 그리고 칸트. 이제 최근 애들 칸트. 그다음에 이제 그 칼막스, 니체. 예, 최근에 근대 프로이트. 그죠? 그다음에 아인슈타인, 비트겐슈타인. 예,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뭐 시조 개변은 안 봐도 되고 오늘 그래서 좀 존재론과 인식론, 이 철학의 그 입구라고 하면 돼요. 철학의 입구. 철학의 입구. 근데 이제 사실 우리는 이 철학을 공부하는 게 그래도 이제 실사구시가 돼야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철학을 배우는 이유가 뭐 우리가 이제 다시 무슨 수능을 시험을 볼 것도 아니고 어디 뭐 가서 뭐 써볼 것도 아닌데 이제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을 좀 풍성하게 해줄 수 있고 또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함께 배우니까 그런 면에서 제 건가요? 깜짝 놀래. 꼭 이 시간 되면 전화가.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존재론과 인식론을 배웠습니다. 진짜 지난번에 존재론 했었죠. 이제 온톨로지라고 하는데 존재론은 존재의 본질, 존재의 방식, 존재의 근거를 탐구한다. 예. 이거 하나만 해도 뭐 엄청난데, 그래서 이제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있대요. 주요 철학자가 존재는 하나이며 변하지 않는다. 예. 존재는 하나다. 그는 감각적 경험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 존재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존재는 있고 비존재는 없다. 이제 이게 보면 우리 서양 철학에 보면은 노자랑 좀 비슷해요. 자, 그래서 변화와 다양성은 단지 환영일 뿐 존재의 본질은 영원히 동일하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존재론이 바로 형이상학적이죠. 예, 형 위에 있는 거죠. 형이 그죠? 형 위에 있는 거죠. 형이 상학적인 거죠. 형이 상학적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존재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존재론인데 요 형이 상학에서 어떤 감각적인 거, 그죠? 우리가 물질 보는 거, 이 감각적으로 보는 거, 요 보는 것이 바로 형이 하학적이죠. 하학.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물질. 그래서 이게 이성이고 이것은 물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이기이온론 그 동양이 막 연결돼요. 하다 보면은 다 연결돼. 그래서 이제 율곡 이이나 이황과 연결되죠. 그래서 이 존재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이것이 이제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이거는
변화할 수 있다는 거, 변화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형이상학적인 것은 우리 이성이죠. 생각하는 거요. 자, 먼저 첫 번째 인간답다. 인간다운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다움은 다 다르죠. 예. 그러면 인간다움의 제일 기본이 뭘까요? 예, 우리 제일 젊은 인간다움이 가장 기본적인 거. 살아보니. 예, 살아보니. 몇 년 살았죠? 29살이요. 거의 30년 살았네. 30년. 예, 30년 살았어요. 한 30년 살면서 야, 이 정도는 이게 인간다움이다. 뭘까요? 약간 모순적인 거. 모순? 아, 살아보니 인간은 대단히 모순적이구나.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모순적이랬죠, 모순. 이건 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그러니까 이제 인간다움은 형이 화학적인 거예요. 물질계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경험한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경험론으로 가는데. 네, 제 얘기 자꾸 올까봐 겁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옆에 어르신은 몇 년 경험 살았죠? 네. 어르신이요? 네. 아니, 표현은 젊은 어르신. 네네네. 그러니까 가장 인간다움이 뭐라고 생각해? 살시면서, 야, 이 정도는 지켜야지. 이런 거 뭘까요? 지켜야지라는 거요? 그쵸. 그게 인간다움이니까. 다움이니까, 다움. 그냥 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고 인간성 같은 거? 인간성? 뭐 인격, 네. 인간성. 네. 인간성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보니까 뭐 이제 사람들이 격이 뭐냐면 이제 인생의 격이 있다, 그죠? 어떤 수준,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는 거죠. 네. 권사님은 어떨까? 인간감이 가장 기준. 예. 인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인정. 인정이 있어야 돼. 인정. 거기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 사람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끌어주고 이런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게 되게 컸죠. 공동체성. 6.25 전쟁을 겪으면서 북한 사람들이 피난을 엄청 내려왔잖아요. 그 이제 예수원의 토레이 신부라고 이제 이분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토레이 신부 이제 성공의 신부인가 그래요. 이 토레이 신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한국이 물질적 축복받았냐? 한국이 왜 이렇게 지금 잘 살게 되었냐? 그거는 저기 복음 못 살 때 피난민들이 내려갈 때 같이 먹고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 신학자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의 율법을 지켰대요. 그게 바로 뭐냐? 내 이웃과 고아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래야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계명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먹고 살았던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뭐냐? 인정이고 그게 바로 뭐냐? 계속 전통에는 우리 조선시대 둘의 전통, 그러니까 공동체성이죠. 그걸 이제 우리 공동체성이라고 하죠. 공동체성. 네.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네. 자, 또 우리 보성이 어머니는 뭘까요? 다 나온 것 같은데. 새로운 거 다 나왔으니까 새로운 거. 예. 이기적이지 않는 거. 이기적이지 않는 거. 이타성인가요? 이타성? 이기적이지 않으니까? 이타성. 예. 지난번에 얘기했죠. 동물도 이타성이 있다고. 얘기 안 했나? 침팬지. 침팬지 얘기했죠. 박쥐 얘기했죠. 자기 종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종족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것이, 물론 자기 종족을 잡아먹는 동물들이 있어요. 이타성. 이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뭐 얘기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건 뭐냐면, 형이 하악으로 내려가 있어요. 다음 뭐죠? 자, 모순, 그 다음에 인격, 그 다음에 뭐 공동체성, 이거는 뭐냐면 현상계.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변하지 않은 거 뭘까요? 변하지 않은 걸 내가 얘기했어요. 하나. 그게 뭐죠? 존재.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형이상학적인 존재, 변하지 않는 거. 제가 물으면서 그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죠. 인간. 자,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죠. 물론 사람은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 원래 한자로 하면 굳이 이걸 한자로 풀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란 뜻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 인자죠.
사람 인자도 제가 이제 서당을 하니까 이제 웬만한 한자는 다 이제 분석할 줄 알아요. 자, 사람은 원래 이게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인자가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그래서 원래 사람이 이거죠. 근데 어떻게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있냐? 공동체성이 있어요. 이제 한자 자체에 이미 인이라고 하는 혼자 살 수 없다. 공동체성이 있어요. 공동체가 있어요. 그리고 뭐야? 간은 뭐냐? 간 이게 문이죠. 예. 문이죠. 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문 사이에 해가 있죠. 해가. 문 사이에 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공간을 들어가고 나가는 입구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안에 해가 떴다라고 하는 거, 사이가 해가 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밝음, 그죠? 환함. 문을 열어야 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는 뭐예요? 해가 비치는 것처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조선? 우리 조선시대 하잖아요. 조선시대.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고조선이 있었죠.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고조선이 단군 왕검의 고조선이 우리 고조선이 하지 않았죠. 거기가 원래 조선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조선이 자기들과 거기가 분류하다 보니까 거기를 옛조선, 우리 현대조선, 그죠? 그래서 고조선, 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두 번이나 있었어. 왜 이런 조선이란 말을 썼을까요? 이성계가 왜 조선 말고 나라를 두 개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를 이제 명나라 가서 이제 허락받은 게 이제 조선이에요, 조선. 근데 이 조선이란 말이 뭐냐? 해가 뜨는 땅이란 뜻이에요. 해가 뜨는 땅. 네. 아침 조자죠. 아침에 해가 뜨는 땅. 땅이 이게 조선이에요.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 이걸 우리말로 하면 서라벌이 돼요. 서라벌. 셔블. 우리 고대 국어에 나오죠. 셔블. 셔블이 뭐냐? 해가 뜨는 땅이에요. 해가 뜨는 땅.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현대어로 뭐죠?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은 원래 고유명사가 아니었어요. 예. 서라벌이 어디 있어요? 원래 경주가 서라벌이죠. 경주가 옛날에 서라벌이었어. 경주가 뭐 동쪽이죠. 해가 뜨는 좋은 땅, 옥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이란 말은 옥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 조선 말 안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해가 뜨는 땅. 거기 해가 떠야 그게 옥토가 돼요. 옥토의 조건은 뭐예요? 해가 비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조건이 어떻게 가냐? 하늘의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의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가 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있는 형이 상학은 하나예요. 그죠? 존재는 하나예요. 인간은 존재. 그런데 그 내용은 나타나는 것은 뭐죠?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르게 나타나는 건 다 긍정적이죠. 근데 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정적이거나 하면 어떻게 하냐? 인간답지 못하다라는 어떤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존재가 깨질 때 그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인간, 그죠? 존재가 완전히 생각했던 그 존재가 깨지는 그 온톨로지가 깨지면 그 다음부터 사람은 뭐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불편한 거예요. 그죠? 인간과 비인간 그래서 우리가 핵심 개념 이 존재가 있는데 존재의 다양성.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말을 해요. 다르다라는 말과 그죠? 틀리다. 자, 다르다 틀리다가 틀리죠. 틀립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 틀리죠. 예, 그죠? 다르다는 뭐예요? 이렇게 남자 여자가 다르고 애들이 다양하고 다른 거예요. 틀리다는 X인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틀리다는 건 뭐예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다르다는 뭐예요? 존재는 가만히 있어.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자, 아이들을 보면 다양해요. 다 달라요. 성향도 틀리고 생각도 틀려요. 근데 우리가 어떤 기준을 딱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틀리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거기서 제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틀리다란 말을 많이 써요. 다른데, 그죠? 너는 틀렸어. 그럼 어떻게? 존재, 그가 가지고 있는 인성, 그러니까 이 존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주눅들어. 그래서 옛날 교육이 굉장히 틀린 교육을 많이 했죠. 그래서 부모가 뭐 얘기하면은, 너는 참 다른 애구나. 너는 참 특별한 애구나가 아니라 너 임마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피해자가 우리 모두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그래서 우리는 철학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왼손잡이였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왼손은, 가위질은 왼손으로 써요. 그리고 어디 밥 먹을 때도 가끔가다 왼손을 사용해요. 근데 왼손잡이니까 옛날에 왼손은 바른손이 아니죠. 바른손이 뭐예요? 오른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가위질이 이게 왼손잡이 힘들어요. 그 왼손 가위를 사지 않으면 여기가 막 이렇게 거꾸로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위가 왼손잡이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 삼촌이 밥상머리에서 맨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배가 처먹어갖고 말이야. 왼손을 쓴다고. 근데 지금 왼손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왼쪽, 좌우에 운에 다 쓰니까 머리 좋다고 얘기하죠. 제한테 논술 수업 듣는 친구 중에 왼손잡이가 있어요. 왼손으로 써요, 이렇게. 약간 불편한 건 있긴 하대요. 노트 이렇게 보면, 스프링 노트 이렇게 보면, 스프링 노트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편한 게 한데, 그 아이는 엄마가 그걸 존중해 준 거죠. 다름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해 주니까 어떻게? 자기 존재가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얘기해. 넌 틀리네? 이렇게 하면, 너는 X야? 이렇게 얘기해. 너는 다르구나. 다르게 생각하고, 그래서 뭐냐면, 그 다르다라고 했을 때 오는 게 뭐냐? 이게 뭐죠? 자, 우리의 존재론에서 이게 존재가 현상 속에 다양해질 수 있어요. 다양함. 여러분, 다양함으로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여러분, 우리가 다 오곡백과가 노란 것만 아니죠. 오곡백과가 다 어떤 건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거죠. 전부 다 노란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 있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 다양하고 맛도 여러 가지니까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의 다양함을 우리가 수용해요. 그 존재를 인정하는 거니까. 그 존재를 인정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다양성에 거에 굳어져 버려.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편한 거잖아요. 오른손잡이에게 편한 거죠. 근데 왼손에게는 그건 불편한 거죠. 그럼 왼손은 왼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존재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런 성격도 가지고 있고 이런 성품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 요즘에는 그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해주니까 뭐예요? 사회가 풍성해져. 그럼 풍성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생산되냐? 문화로 생산돼. 문화. 제가 이렇게 천천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얘가 막 흔들려서. 예. 사진 좀.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라는 것으로 와요. 여러분, 우리나라 김구 선생님이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김구의 나의 소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어요? 네. 그 교과서에 나와요. 교과서에 김구의 나의 소원,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오는데 이제 한번 꼭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자전적 소설이거든요.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주먹이 거의 그 핵펀치인 거 아세요? 키가 180이 넘었던 걸 알아요. 키가 엄청 크고 180인지 170인지 주먹이 세갖고, 원래 그분이 동학교도였잖아요. 동학교도였는데 딱 보니까 그 이제 일본인데 조선 이 상투를 입고 첩자가 있는 거예요. 그 딱 주막에서 보고 너 오늘 죽었다. 그래갖고 먼저 나갔다가 그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를 치면 막 훑고 막 이렇게 첩자처럼 할 때 너 이리 와. 그러니까 어려운 우리말을 했어요. 이제 보통 우리말을 할 수 있는데
어려운 우리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갖고 주먹으로 얼굴 한 대 쳤는데 죽었어요. 주먹으로 얼굴 한 대 쳤는데 그 일본 사람이 죽은 거야. 그래도 막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독립운동에 거부가 됐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무력으로 강한 나라가 되지 않기로 한다. 무력. 그러니까 무력은 남의 나라 침략을 방어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우리나라는 문화 강국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대부자가 되는 그런 나라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거는 바로 문화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시대에 이제 그죠? 우리 1920년, 30년, 40년 그 시대에 벌써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화라고 하는 게 발전하면요, 뭐도 같이 발전할까요? 부도 같이 발전해요. 근데 요즘 그게 실현됐죠. 뭐죠? K 컨텐츠, K 문화, K 푸드, K만 들어가면 K 뮤직. 요즘 전 세계적으로 K만 들어가면 인기예요. 그래서 지금 전부 한국어를 막 배우려고 해요. 그게 어떻게 생겼을까요? 뭐죠? 다양함. 그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 존재의 다양함을 뭐요? 이끌어주고 유도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야 너는 왜 이렇게 머리 염색하고 다니니? 너는 왜 그러니? 그러니까 그게 불량이 아니고 그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가 경험한 그것에 이렇게 딱 굳어져 있잖아요. 굳어져 있어서 그거를 갖고 강요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전통이라 하고 저기 어디 유튜브인가 어디 보니까 이제 그 집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자녀들이 다 와서 5,000원 하여튼 할아버지인가가 이제 무슨 한갑인가 그래요. 그 가족끼리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락을 하는 손자가 있었나 봐요. 그 얘는 막 문신도 하고 막 염색도 하고. 그래서 얘가 이제 기도하라 했더니 얘가 락으로 기도한 거예요. 헤이 오늘 할아버지 생신이지. 옆에 할머니가 그리고 옆에 아버지가 기도하는 눈 뜨고 저는 좋더라고요. 자기 표현대로 하는 거지. 그 친구가 아버지는 째려보고 있지. 그걸 이제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친구를 존중해주고 그 존재를 존중해주면 그 가족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에서 피아노 치는 거 있죠. 지금 다 자연스럽죠. 그리고 교회에서 올겐 치는 거 있죠. 소리 너무 좋잖아요. 자연스럽죠. 교회를 안 다녀봐서 잘 모르시나요? 하여튼 여기 올겐 있는 교회가 없죠. 이 동네는 이 시골은. 근데 그 서울에 가보면 막 올겐이 뭐 비싸죠. 엄청 비싸죠. 근데 이 올겐 소리가 원래 기독 크리스찬들을 죽일 때 로마에서 쓰던 음악이에요. 팔포고리가 하면 이제 그때 사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부자교회나 있어요. 그죠? 지금 부자교회나 있죠. 지금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기타도 못 치게 했고 드럼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다 어떻게 해요?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한 거예요. 뭐는 안 바뀌는 거예요? 존재.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존재는 안 바뀌고 본질이 안 바뀌고 그 내용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틀릴 수 있다라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제 젊은 친구 있지만 이 젊은 친구에게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존재 그 본질이 변하지 않고 그 내용은 다양하게 여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존재를 그 내용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 그 존재만 그 본질만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은 예배 드릴 때 하여튼 다양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 인정하듯이 저는 이제 요즘에 AI, 경희대 논술 문제에 AI가 나왔어요. 그저께 논술을 본 거예요. AI로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그 작가가 AI를 아주 상을 탔어요. 이 사람이 상을 탔는데 AI로 그거를 나중에 고백을 했어요. 상 받고 나서 자기가 AI를 활용했다. 그래서 말이 많았어요. 아니 순수 창작물이어야지 왜 AI를 쓰냐? 그건 진짜 창작물이 아닌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AI를 이용한 그러니까 상 받기 전에 그거를 부제를 이렇게 그 말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그래 약간 권사님은 좀 불편하죠. AI로 그럼 얘기를 하든지. 그걸 할 때 부제를 이렇게 써서 출품을 우리 이제 저 세대는 어떻게 생각해요? AI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또 상 받고 얘기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긴 한데 글을 쓸 때 도구로 사용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분이 나중에 양심이 찔렸는지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글을 쓰다가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AI에 들어가요. 왜냐면 자료 어차피 우리가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고유한 창작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어떻게 해요? 모방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좀 그죠. 근데 그 안에 뭐예요? 원래 기존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저도 책을 쓴다고 하지만 100% 이게 다 내 글이야가 없어요. 다 제가 읽고 공부하고 하면서 거기서 나온 것들이죠, 다 그죠? 예. 그래서 AI를 써도 된다 생각해요. 써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윤리적인 기준이 좀 있긴 있어야 되겠죠. 저는 얼마든지 사용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AI는 얘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즘은 먼저 AI한테 주석이 있고 AI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석을 보고 AI를 비교를 해봐요, 이렇게. 그럼 이제 AI가 좀 부실한 게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다음 이제 내 생각, 그리고 얘한테도 아이디어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그 현상들을 활용하고 사용하는데 존재는 변하지 않는 것. 그런 거죠. 이 영상 되고 있죠? 네, 되고 있어요. 메시지가. 근데 얘는 모르게 내가 이게 제가 해킹을 당했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초기화 시키고 났는데 이 영상을 찍으니까 얘가 튕겨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좋은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방해받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보니까 형이 상학에서 존재론과 그 다음에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파르메니티스, 이거 이름도 어려워. 파르메니데스가 이야기하는 이성과 존재는 있고 비존재는 없다. 없다라는 게 그 변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면에서 좀 확실하게 좀 들어온 게 있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걸 어느 정도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플라톤으로 살짝 보고 이제 오늘을 마치겠네. 자, 플라톤 여러분 워낙 많이 들었죠. 실제 두 영역으로 나눕니다. 이데아 세계와 감각 세계 똑같아요. 존재와 비존재. 감각 이데아 세계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그렇죠? 똑같죠. 영원한 진리. 감각 세계는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감각 세계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핵심이 이데아는 모든 사물의 본질에서 존재의 근원이다. 그렇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는 개별의 사물에 내재 있는 실체, substance, 실체는 사물의 본질이는 요소다. 그래서 이 존재는 여기는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이제 이런 존재들이 있죠. 이런 존재들인데 이 존재들 안에 뭐가 있어요? 이 형상들 안에 뭐가 있어요? 이 형상들 안에 존재가 내재되어 있대요. 그 안에 존재가 내재되어 있대요. 자, 근데 이게 어퍼치나 매치나 똑같은 말인데 그래도 이제 출발이 달라요. 이런 거예요. 자, 여기 하나의 어떤 형상이 있어요. 형상, 그죠? 물질이 이렇게 있어요. 이 형상은 어디서 왔느냐? 여기에
존재, 실제에서 왔다 이거예요. 실제에서 왔기 때문에 이 형상 안에 전부 다 이 존재가 포함되어 있대요. 맞죠? 아까 우리 뭐 얘기했죠? 아까 우리 인간성을 얘기했죠. 인간을 보니까 그 안에 뭐 인간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인간으로 다 출발해서 나온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존재는 개별 사물의 내재하여 실체는 사물의 본질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형상과 진리와는 이원론적 구조로 존재를 설명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자, 형상이 이렇게 있는데 형상과 그 다음에 형상이 있고 그 다음에 본질이 있어요. 본질이 뭐 존재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이 형상 안에 이 본질이 다 들어있대요. 이 본질이 다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존재에서 이 형상이 나온 거라면,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존재에서 형상이 나왔죠? 이거를, 갑자기 까먹었는데 뭐죠? 이렇게 설명하면 쉬운데, 논리학으로 설명하면 쉬운데, 대전제에서 이 작은 것들이 나오는 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연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귀납은 뭐냐? 귀납은 많은 것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네. 이게 이제 귀납이에요. 귀납. 그래서 이제 귀납 연역인데, 그러니까 정의를 내릴 때는 연역으로 가요. 그다음에 뭔가 과학적인 항목이 자료 조사할 때 귀납이 나와.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많은 어떤 정의는 몰라. 전체 정의는 몰라. 이건 모르는데 모르는 하나의 어떤 진리가 있어요. 어떤 진리가 있어. 근데 개별들을 막 조사해 보니까 답이 하나 나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 배고프면 밥 먹죠. 그죠? 사람 밥 먹죠. 물도 먹어야 되죠. 또 피자도 먹어야 되죠. 그죠? 옷도 입어야 되죠. 보니까 사람은 항상 결핍된 존재구나. 결핍이 있구나. 왜? 항상 뭐가 바깥에 있는 게 뭐가 자꾸 들어와야 돼, 안으로. 그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굶고 살 수 없는 거, 그다음에 옷도 내가 어디서 입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정의가 나와. 사람은 항상 뭔가 결핍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뭐 음식만 결핍되어 있겠어, 사람이? 그죠, 정신. 사람도 결핍될 수 있죠. 예, 사람도. 그죠? 그러니까 결핍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자꾸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자료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귀납적인 거. 이게 바로 뭐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약간 귀납적인 걸 쓰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얘기했던 우리 파르메디데스는 연역이야. 정의를 딱 내려요. 그리고 이 안에서 나오는 거야. 이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 그럼 사람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연역과 귀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문도 연역은 이게 국어가예요. 국어. 이게 수학이 그래요. 수학, 과학, 그죠? 사회. 국어는 하나 정의를 내려놓고 그 정의에서 뭔가 얘기해요. 근데 이거 거꾸로 가면은 똑같이 되는 거죠. 연역과 귀납이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결론은 항상 이게 있구나. 뭔가 이 존재가 있고 의식이 있고 존재가 있고 형상이 있고 의식이 있고 이제 뭐 이렇게 비의식이 있고 이런 게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이게 이런 기존 이 존재론의 기본을 가지고 프로이트나 이런 사람들 다 뭐 한 거예요? 연구한 거예요. 과학적. 예를 들어서 프로이트가 심리학의 이제 뭐 대가죠.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뭐야? 에고, 슈퍼에고. 에고 이제 자아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자아는 저 밑바닥에 지금 드러나는 형상, 그러니까 드러나고 있는 이 자아는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슈퍼 에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가다가 그 데자뷰 현상 아시죠? 데자뷰 현상. 이게 이제 프랑스어인데 데자뷰. 이 장면은 지금 어디서 내가 경험했던 건데? 이거는 뭐지? 내가 알았던 건데? 그래서 데자뷰 현상을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아마 이제 우리 원래 우리의 슈퍼 에고 속에 들어있던 그 뇌의 기억들이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거기 보니까 그게 이제 맞아떨어져서 그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원래 까먹고 있던 데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 시절에 아주 아기 때 어디 지역을 갔었어. 근데 그걸 막 보고 막 좋아했었어.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뭐예요? 저장되어 있지만 어떻게 했죠? 잊어먹고 있었어. 근데 거기 딱 가는 순간 그게 딱 전기가 스파크 이듯이 딱 생각이 난 거야. 뭐 이렇게 데자부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보세요. 여기서 존재와 형상이든지 자아와 그다음에 뭐 이제 초자아와 자아든지 모두가 뭐냐면 우리의 의식과 비의식이 2단계 이분법. 자 이제 여기 지금 이분법으로 하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이게 실용적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삶 속에 실용적이다. 그러니까 그래 놓고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지금 계속 이 철학을 얘기하면서 계속 뭐죠? 이걸 보면서 말장난 같지만 계속 우리 생각하게 했죠. 아, 우리에게 뭐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예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해요.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의식과 보이지 않는 이 본질이 우리의 현상계를 지배할 수 있구나. 그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돈 벌려고 하는 우리 막내 아들이 요즘 막 이제 대학 붙고 나니까 여행을 가셨는데 이 돈 예? 이제 6개 중에 하나 붙었어요. 예, 이제 수도권의 모 대학 붙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직 이제 거기는 이제 자기가 별로 가고 싶지 않고 이제 인서울 할 S 한 6 대학 정도 예, 거기 이제 합격 예정이라고 본인은 얘기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다 경영학과를 지원했어요. 처음에 심리학과를 간다 그랬어요. 자기가 이제 심리. 근데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공대 전기학과 간다고. 예, 처음에. 그러면 이제 또 보니까 자기 형제들도 별로 이렇게 비전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어느 날 갑자기 묻더라고요. 원서 쓸 때 아빠 문과 중에 그래도 돈과 관련 있는 과가 뭐야? 그래서 법대. 아니 법대? 법학 열심히 해서 판검사 돼. 그럼 교육. 뭐 그랬을 때 이제 자기는 그럼 경영. 경제는 이과니까 경영으로 가라. 했더니 6개 대학 다 경영으로 다 썼어. 경영으로 다 써갖고 지금 이제 뭐 하나 붙은 거는 여기 학교장 추천으로 붙은 데가 이제 경기대요 경영학과. 이제 하나 붙었고 이제 모르겠어요. 뭐 몇 개 이제 더 있는데 경영을 하는데 이제 이 친구 안에 의식이 뭐예요? 이 친구의 초자아는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이니까 어떻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행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죠. 마음속에 있는 알갱이가 나오는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돈을 벌기 위하면 돈밖에 안 보이는 거죠. 사실은 돈 버는 방법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노는 걸 좋아하면 어떻게 하면 잘 놀까? 이게 생각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실용적으로 했을 때 우리의 의식 속에 보세요. 물질적인 걸 자꾸 집어넣으면 뭐밖에 안 나와요? 물질적인 것밖에 안 나오겠죠. 그럼 그건 언젠가 뭐예요? 한계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속에 집어넣어야 될 게 뭐냐면 형이상학적인 걸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그거는 물질과 어떤 가치를 다 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거는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리고 그건 명분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지어졌다고요. 어떤 정말 가치 있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의미 있는 거를 생각하면 사람이 지치지가 않는데요. 그 보세요.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돈 벌었죠. 그 사람 의식이 원래 목적이 뭐였어요? 이게 돈을도 벌고 컴퓨터 쪽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근데 돈을 벌었어. 자, 거기서 끝났어요. 이제 돈 벌었으니까 이제 끝났죠. 그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야. 근데 그 사람 가치를 찾은 게 뭐냐? 아, 나는 은퇴하고 나서 자기가 있는 뭐 그 수십 조를 다 사회에 헌신하겠다. 그러면서 삶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가치가 바뀌는 거야.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누구죠? 카네기인가? 이 사람은 30대 병 들었었죠. 로펠러. 근데 어떻게 해요? 가치가 변하니까 뭐예요? 삶의 내용이 바뀌는 거야. 그 의식이 변하니까. 즉, 존재가 변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존재를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지? 우리가 어떠한, 이제 나중에 인식으로 이제 연결되긴 하는데, 이 이제 존재가, 이제 구체화시켜서 진행되는 게 이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존재지? 그리고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 물질이에요. 형이 화학적인 거 생각하면 형이 화학적인 것은 달성을 하는 순간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달성이 못 되고 좌절해도 또 무너져요. 근데 형이 상학적인 것은 뭐예요? 계속 그것을 꿈꾸고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학문의 내용과 구조가 뭐예요? 형이 상학적인 거죠. 존재, 본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걸 자꾸 우리 속에 집어넣으면 삶도 바뀌고 가치도 바뀌어요. 저도 제 인생에서 이제 막 데모도 하고 군사 정권 때 막 데모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에 끌려갔거든요. 군대 녹화 사업으로 대학 이제 군대에 저는 원래 저기 제천이어서 다 방위병이었어요. 근데 제 친구들 전부 다 그 방위 갔는데 옛날 18개월 저는 30개월 군대를 그걸 간 거예요. 근데 한번 뭐지 보니까 이제 이 학생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군대 가서 정신 차리게 한다. 이제 군대를 끌려갔죠. 군대 끌려가서 저의 가치는 뭐였냐? 아, 민주화 운동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것도 현상이죠. 물질적인 거죠. 근데 거기 가서 내가 왜 끌려가고 내가 왜 이것을 막 하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죠.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생각도 하고 막 생각하다가 이제 기댈 건 뭐밖에 없냐? 책밖에 없어요. 거기 책이 많더라고요. 근데 군대 책들은 다 어떤 책들이에요? 교회 책밖에 없어. 교회 책이나 절책이나 뭐 샘터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집안이 기독교니까 그때 이제 기독교가 무늬만 기독교니까 제가 이제 신을 부인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막 보는 거. 근데 뭐예요? 그때 나의 존재와 본질이 그때 바뀐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했죠. 그 신에게 절대자에게 하나님, 내 인생을 걸 만한 일이 뭐냐고.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부처도 그걸 느껴요. 고타마 시타르타도 그걸 느낀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인생을 걸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걸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이 상학적인 걸 찾는 거예요. 모든 게 형이 상학적인 걸 구하고 찾는 것이 바로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뭐죠? 결핍한 인생이 본성이에요. 자꾸 뭔가를 갈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는 순간 뭐랄까 마음이 좀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타르타는 그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서 여러분 목탁을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보리수 나무로 목탁을 만들어요. 예, 보리수 나무로. 보리수 나무 소리가 좋거든요. 그죠? 저는 천수경을 외웁니다. 천수경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불교를 엄청 공부했거든요. 나름대로 진리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 군대에서 저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이거구나. 여기에 내가 인생을 투신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시골까지 왔죠. 그러니까 시골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인생을 투신했다. 그래서 뭐예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런 이렇게 뭐랄까요? 인문학도 나누고 재밌죠. 나만 재밌나? 목재로 가실 만한 그런 인물이셨네 보니까. 아,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결과론인데 나중에 또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결과론인데, 예,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쵸. 끌려간 거는 이게 또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이게 신앙적으로 하면은 다 하나님의 뜻이란다. 하나님 왜 나를 군대로 데리고 갔냐?
그랬죠. 하여튼 그런 거. 여러분도 그래서 자꾸 우리의 의식서. 그래서 제가 독서를 많이 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삶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럼 삶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요 내 주변도 바뀌어요. 내 주변도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원효가 뭐라 그랬어요? 일체 모든 것은 있다 심 마음에 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원효예요. 기독교의 무슨 신학자가 아니에요. 원효를 제일 존경해요. 왜? 이런 깨달음을 일체 유심. 그게 화쟁사상이라고 하거든요. 화쟁. 그 뭐냐 모든 것은 쟁. 그 존재하는 모든 것은 화합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가 뭐예요? 민중불교로 갔잖아요. 원래 원효가 뭐예요? 귀족이었어요. 왕족이었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고 나서 이제 자기가 승려가 됐는데, 그래서 그는 민중을 향해서 가서 민중한테, 그래서 여러분 원효가 쓴 대승신기론 소별기란 책이 있어요. 그 책 보면 원효가 쓴 책이 워낙 유명해서 원래 당나라에 유학가려고 했는데 당나라에서 원효한테 불교를 공부하러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존재, 본질을 깨닫는 순간, 그걸 깨달으면 그 사람은 목숨을 걸어요, 거기다가. 그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목숨을 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가 그거예요. 이 존재 본질을 왜곡시켜 버렸어.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글로 가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 얼굴 빠지는지 아세요? 현성으로 빠져버려요. 그죠? 다 그러니까 계속 그 가치가 발전하지 않는다. 어느 순간은 뭐예요? 가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늬만 그 어떤 현상 존재로 가는데 나중에 그게 다 깨져요. 근데 진정한 가치의 존재는 뭐예요? 계속 그것이 발전하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존재론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공지한 대로 다 오셨을 때 얘기해야 되나? 격주 괜찮으세요? 네, 되게 좋아하시네. 네, 그러면 제가 공지하겠습니다. 여기 출석하신 분에 의해서 격주로 앞으로 하기로 했다. 뭐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격주로 하기로 했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무 또 이렇게 2주고 한다고 멀다고 까먹지 마시고요. 네, 격주로 그렇게 그때 좀 1시간인가요? 네? 그때도 2주에 한 번 해도 1시간이에요? 2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좀 거예요? 시원하면 안 돼. 그런 그 시기 있었어. 이게 바뀌었었잖아요. 원래 목요일인데. 이 다음에 화요일에서 그게 뭐가 있는 게 있어서 지금. 네네네. 네, 그렇게 1시간 하시죠. 뭐. 그럼 격주에서 뭐 첫째 주, 셋째 주 이런 식으로? 네, 제가 이제 공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첫째 이번 주 했으니까 다다음 주 이런 식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학은 언제예요? 방학은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요? 예, 애들 방학하면 같이 방학이.